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오늘 좀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조금 이제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또 이제 한 대 또 후려쳐가지고, 투매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제목이 이제 이거죠. 툭 하면 나오는 투매 원인이 뭔지 또 진단을 또 해드리려고 방송 제목은 오늘 저렇게 달아놨고요. 일단 오늘 일단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의 추석 끝나고 와서죠, 그죠? 네, 추석 끝나고 와서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거는 맞다. 그러나 지금 나스닥 지수보다는 미국의 채권 금리와 채권 장기 채권이죠. 채권 가격을 잘 봐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저녁 방송 때도 한 두 번 이상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제 하락을 해서 약간 진정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어젯밤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악고점을 살짝 제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 이제 오늘 또 우리나라 뉴스에 도배가 됐겠죠. 네. 미국 뭐 국채 금리 뭐 폭등 이러면서 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오늘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유독 이제 코스닥이 또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3%까지.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뭐 에이즈, 뭐 코로나, 뭐 호랑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고금리. 요즘에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증시가 투매가 좀 과하게 나왔는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따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를 딱 한 줄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금리 문제 때문에 지수가 급락한 거는 맞습니다. 다행인 건 개별주하고 테마주는 많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사우디, 네옴시티, 뭐 기타 등등등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뭐 증시가 이렇게 세게 눌러버리면은 이제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수익 난 거보다는 손실 난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러나 어디라도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쪽에 딱 붙어서 약간의 돈을 갖고라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대선주도 빠지기보다는 올라오는 것들이 꽤 있고 그래서 뒤에 부분에 이제 그런 종목들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앞에 부분에서 이제 시황 설명 잘 들으시고 그렇게 잘 오늘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이제 마감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어제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그 미국의 다우 지수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자 다우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마이너스 0.98,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하락 아닙니까, 그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 전저점 깨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바닥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러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나온 이유는 최근 이틀 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10년물, 30년물 이런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보시면 여기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인데요. 자, 보시면 추석 끝나고 와서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때 설명도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진정이 됐었는데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이렇게 여기 전고점을 또 갱신을 한 거예요. 이제 갱신을 해가지고 또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왜 추석 세고 와가지고 그 개천절 지나고 나서 열렸잖아요. 10월 4일날 왜 장 열리자마자 막 두들겨 팼죠. 증시 막 하락했잖아요.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으셨을 거예요. 아주 힘들고 그죠?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코로나 뭐 이런 질병 이런 게 아니고 고금리.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또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와장창창창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해드렸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뭐 그래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금리예요. 기준금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다른 거죠. 물론 서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또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결할 걸로 보여요. 올해 미국에서 11월, 12월 그 FOMC 회의에서는. 그런데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증시에 지금 부담을 주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면 증시는 못 올라가요. 이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증시는 하락해요. 그건 맞아요. 네. 방향이 역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장기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떠 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못해요. 100% 못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국채금리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건데 자기들은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 이게 올라갔거든요. 왜? 수요와 공급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있죠? 그 앞에서는 이제 기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하잖아요. 대규모 국채가 빚이잖아요. 돈을 막 찍어갖고 시장에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에서 이제 대량 매도 나와가지고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이 어수선하고 좀 힘드냐면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힘을 못 써요.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네, 힘을 못 써요. 네, 비실비실해져요. 네, 좀 약하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힘을 못 써요. 부동산이. 이해가셨죠? 이건 외우세요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건데 최대한 쉽게 얘기한 건데 자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떨어지거나 힘을 못 써요. 아무튼 더 떨어지진 않아도 힘을 못 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못 올라옵니다. 하락하거나 못 올라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이 지금 둘 다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 언제 세게 올라가요? 나 지금 집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언제 올라가요? 이거 봐야 돼. 채권 가격. 그래서 지난주하고 특히 지지난주에 추석 끝나고 와서 이제 제가 시황 잡아드릴 때 그 얘기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스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채권 가격이 바닥에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아무튼 빠졌고 우리나라는 또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또 빚 많이 내셔가지고 또 집 사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더더욱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아무래도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에 전 있다라고 봐요. 네. 자꾸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막 기준금리 그렇게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 보여드린 건데 이거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나 진짜 금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2차전지 얘기하고 금리 얘기예요. 지겨워 죽겠어 진짜. 금리 얘기 지겨워 죽겠다고. 이 차트 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낮에 우리 회원들 다 보여드린 건데 한 번 더 여기서 더 얘기하죠. 네.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FRB의 기준금리입니다.
여기가 2007년 1월부터 보이거든요. 여기가 2007년 1월이고 여기가 현재예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2007년 1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5.3%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가 5.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25에서 5.5 사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1 이하. 그러니까 거의 제로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예전에 이제 한 15년 전에 5%였죠. 자, 잘 보세요. 10년 전에 기준금리가 5%일 때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셨어요. 15년 전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다 그러시면 15년 전에는 30대나 뭐 40대 초반이셨을 거고 지금 40대다 그러시면 15년 전에 20대나 30대 초반이셨겠죠. 맞죠? 네.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식이랑 금리 이런 거 모르고도 잘 사시지 않았나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랬죠. 예, 그때도 서울의 사람들 집 사고요 다 했어요. 거래 잘하고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5%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물론 이거 미국 기준금리지만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건 난리가.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니까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막 급격히 인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요 구간에서는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이 박살났었어요. 근데 자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쯤에 왔을 때 여기가 뭐였냐면 주식시장도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한 5년 넘게 이제 거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바뀌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그 이후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한 2%였어요. 자,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천천히. 이래야 되거든요. 자, 기준금리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앞에서 마찬가지고 기준금리 올리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에요. 기준금리 올리면은 주식시장 급등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주식시장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다. 우리나라도 많이 갔고요. 네?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 천천히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이게 작년이거든요. 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기준금리를 여기처럼 2% 올리는 것도 3년에 걸쳐서 올렸거든요. 3년 동안 올린 거예요. 3년 동안. 첫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에 했어요. 12월 달에. 여기가 언제?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천천히 올려. 요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미국에서 미친듯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1년 만에 이만큼 올렸어요. 만 1년 동안 이만큼 올린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다 올린 거예요. 이거 사실. 미친 거죠. 그러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떨어지겠지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제 막 미 연준 그 위원들은 막 매파적인 발언을 무지하게 하다가 요즘 들어서 좀 비둘기들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뭐예요? 자꾸 이제 장기 국채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이씨 금리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심이에요, 불안심.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셔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 당시 이자가 비쌀 때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셨고요. 기름이 15년 전에는 14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1리터에 한 드럼에 1리터가 아니고 한 드럼에 1배럴이죠. 네. 그래도 다 기차, 전철, 버스, 자가용 다 타고 다니셨어요. 지금 그때보다 싸잖아요. 세월이 15년, 20년 지났는데. 맞죠? 네. 심리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어쨌든 자꾸 언론에서 죽는 소리 하는데 같이 죽는 소리 하시면은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되게 힘들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당이 아니고 오해할까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을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통령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이 난리를 지겨놨어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네. 이러다가 이제 끝이 와요. 아무튼 요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까 뉴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갑자기 깜짝 금리 인상을 했대요. 자, 이 뉴스 잠깐 보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을 업고 금리 인상을 했다. 이유는 이 나라 화폐인 루피아 하락 방어. 루피아가 이제 약세 흐름이 자꾸 나오니까 너무 약세로 진행되면 이제 경제에 큰 타격이 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뭐 했다?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실제로 환율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인도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 이걸 보세요. 아이, 테마주 얘기나 하시지 또 이런 얘기 왜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알고서 테마주를 해야 돼요. 아니, 큰 걸 볼 줄 알아야지.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가서 뭐 이스라엘 전쟁 테마주를 하든 뭐 가스를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루피아인데 최근에 환율이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엔화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막 올라가요. 그래서 작년 고점 있죠? 환율 고점은 주식시장 저점이랑 똑같다 그랬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작년 이맘때 9월달 10월달에 막 환율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살짝 제꼈어요. 제꼈어요, 여기. 네? 저고점을 제꼈다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무슨 잘못이 있다라기보다 달러가 자꾸 강세가 되니까 저기 바이든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어지간하면 아무리 싫어도 대통령 호칭을 쓰거든요. 근데 진짜 저 양반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인도네시아도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정고점을 뚫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금리 올린 거예요. 몇 달 동안 동결하고 있다가.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환율을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는 저기 엔화 보실래요, 엔화? 엔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그거는 일본 엔화도 이제 정고점 돌파는 아직 안 했는데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실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그거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죠. 물론 여기 근처까지만 가도 좋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너무 해놔가지고 네. 아직은 여유가 좀 있어요. 네. 아무튼 자꾸 올라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여러분들만 막 금리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달러 강세 짜증나 이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어버리니까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중국 위안화도 약세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그 금리와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건 누구다? 미 연준이에요.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저기 국가에서 좀 실수한 거면 뭐 민원이라도 넣을 텐데 이게 무슨 기업에서 실수했으면 실수하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감사실에다가 전화라도 해서 항의라도 하고 좀 할 텐데 그죠? 투서라도 좀 넣고 할 텐데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겠다 하면 진짜 죽죠, 그죠? 네. 신경을 자꾸 다른 데 쪽에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금리 이거 언제 끝나나요?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나스닥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얘기 나올 때 최대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랑 맞서 싸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TV, 유튜브 이런 거 막 보면서 금리와 관련된 걸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응? 하다 보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하는 가장 좋은 거는 그거를 막 더 막 돌파하려고 막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회피, 외면, 무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보고 안 들으면 생각이 안 나요. 맞잖아요? 안 보고 안 들으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근데 이제 막 궁금하니까 가서 보고 듣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애기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가 와서 아이고 이쁘다. 근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기가 그 어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을 휙 돌려버리잖아요. 반대편으로. 반대편에 와서 아이고 이쁘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 휙 돌려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외면하셔야 돼요. 금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 어디서 금리 얘기한다? 얼굴을 확 돌리셔야 돼요. 반대편으로. 네. 목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휙 돌리셔야 돼요. 그게 멘탈 관리입니다. 아셨죠? 네,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제 종목이 걱정이 돼요. 걱정되실 수 있죠. 막 오늘 또 많이 빠지고 그랬으니까 차트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서 그게 뭐 빨간색으로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계좌도 마찬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응? 장이 폭락하면은 재방송 많이 들으러 오시죠? 왜 들어오시는데요? 네. 자꾸 보지 말라고.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이제 힘없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튼 멘탈 관리를 잘 하시려면 안 보고 안 듣는 게 최고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인 건 그러니까 아무튼 주식시장은 엉망이에요 지금. 네, 심리도 엉망이고 그런데 다행히 개별주 테마주는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여요. 네. 그러면 딱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10억이건 100억이건 뭐 지금 1억도 안 되시는 분들 많겠지만 설령 10억이 넘고 100억이 넘어도요. 이렇게 한번 세게 한 대 맞으면 90%는 물려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네. 자, 오늘 번호 딱 한 번만 찍읍시다. 투자 금액이 100억이어도 오늘처럼 세게 급락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90% 갖고 있는 거에 90% 이상은 물린다니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맞죠? 거의 다 물려요. 네. 역사적 신짜점 많죠, 그죠? 네. 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그지? 네. 필명 되게 좋으시니까 이겨내셔야 돼요. 맞죠, 그죠? 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 네. 살고 싶으면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원래 현금은 별로 없어요. 시장이 좋으니까 다 주식 사놨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사자마자 대부분 물려요. 5%건 10%건 20%건 30%건 원래 대부분 물려요. 사자마자 떨어졌다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장이 안 좋아서 요즘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그러세요. 맞잖아요. 네. 막 찔리시죠? 맞잖아요. 장 좋을 때는 장 좋으니까 다 주식 사놓고 지금은 이제 본의 아니게 현금이 없는 거고 어차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굴릴 수 있는 현금은 원래 별로 없고요. 개인들이 장 좋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돈이 돌아봤자 투자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돌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이제 센 강세장이 나오면 계좌의 60%, 70%, 80%가 돌기 시작해요. 절대로 100% 다 안 돌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아무리 전문가가 포트를 잘 짜서 이렇게 해드려도 시장이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추천한 10종목이 동시에 다 수익 나진 않아요. 순서대로 수익 나지. 아무리 한꺼번에 수익 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 원리를 깨닫고 그냥 덤덤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급락 나온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중요한 거는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니까 이거는 연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의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 연준이 그 여태까지 자기들 하던 긴축 있죠? 그걸 중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지막 그 물 한 방울, 수건 짜는 거랑 똑같아요. 수건 짜는 거. 네. 거기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나올 때까지 꽉 쥐어 짜는 건데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실제로 큰 위기는 언제 와요? 네.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쓸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짤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그 부동산 같은 데다가 막 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막그 고생하신 분들 있죠, 그죠? 빚 많이 내서 막 집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자 낸다고, 그죠? 아니면 또 힘들 때 또 사업하신다고 막 빚 내가지고 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죠, 금리 많이 올라가서. 그분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빚낸 것도 돈을 흥청망청 쓴 거잖아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거지,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사도 이거 나중에 더 갈 거야. 주식도 그래서 몰리고 집도 그래서 몰리는 건데 그분들이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흥청망청 투자하신 거죠. 다행히 이제 뭐 술 같은 거 드시진 않았겠지만 사치는 안 하셨지만 아무튼 거기서 흥청망청 쓰신 거잖아요. 그때 위기가 오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TV 여기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매운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매운 음식을. 근데 매운 음식을 지금 왜 찾냐 이거예요. 지금 매운 음식이 인기라면서요. 왜 매운 음식이 인기일까요? 사람들이 심리가 완전 쪼그라붙어서 돈 쓰는 거를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싼 거. 싼 맛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운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힐링을 위해서 호캉스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수십만 원 이상 되는 이제 호텔방 가서 막 자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호캉스다 이러면서. 응? 해외여행 막 나가고 카드 막 긁어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매운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는 받고 돈은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할 때가 아니고요. 멘탈 관리를 할 때, 멘탈 관리. 근데 멘탈 관리라는 게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머리에다가 손가락 얹고 이겨내자 그런다고 이겨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잊으려고 하면은 더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잊으려고 하면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그러니까 딴 거라면 돼요. 딴 거. 그러니까 다행히 테마주가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투자 금액이 1억, 2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지금 올라가는 테마주로도 들어가서 공략하시라 이거예요. 왜?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 시간도 때우고 좀 종목들 보는 눈도 좀 키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그죠? 모여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 언제 할 것 같으세요? 불안하시죠? 나도 불안해 이러면서 아니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연준이 막 언제 어떻게 할까 그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얘기하는 건데 도끼 나무꾼이 있는데 젊은 나무꾼은 힘이 많으니 힘이 좋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그냥 도끼질을 한 거예요 그냥 나무 많이 하려고. 근데 옆에 그 할아버지 나무꾼은 중간중간에 자주 쉬더래요. 조금 하다가 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죠? 젊은 사람보다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무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저는 쉬지도 않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셨다잖아요. 자네는 자네 힘을 믿고 계속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했지만 대신에 당신 도끼 날을 봐라. 쉬지도 않았으니까 도끼날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안 쓰러졌겠죠. 근데 할아버지는 적당히 하다가 쉬면서 쉬는 동안 뭐 했겠어요? 도끼 날을 가른 거예요. 또 이제 힘 좀 또 이제 좀 여유 생기면 또 막 작업하다가 힘들면 앉아서 도끼날 갈고 또 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약간의 돈 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좋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네, 테마주 하시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요즘에 대형주 안 하시잖아. 테마주 하시잖아요. 네. 현금이 없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중 되게 많이 실어놓은 종목 있을걸요? 걔 좀 잘라내고 다 팔지 말고 지금 팔면 아까우니까 지금 다 손절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거기서 조금 덜어내고 여기서 조금 덜어내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으면은 누구를 털면 되냐면 신랑들을 털면 돼. 신랑을 한번 털어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밥도 좀 잘해주시고 그죠? 네. 애교도 좀 부리시면 뭐가 좀 뭘 줄 거예요. 아셨죠? 네. 남자분들은 여자분한테 돈 얻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분들은 좀 남자 얘기는 뺍시다. 네. 평소에 잘하셨어야지 돈을 주는데 평소에 잘못했는데 주식한다고 돈 달랬다가는 뭐 이혼하자 그럴 테니까 네. 남자분들은 넘기고 여자분들은 남편들 상대로 한번 해보세요. 애교 작전 네. 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시면 돼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딴 거 하시면서 버티시면 돼요. 예, 맞아요. 피하려고 하면 정신병만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서 네, 도끼질을 할 것이냐 봐야죠. 지금 시간이 또 9시까지 20분 안 남았으니까 자, 종목 얘기 들어갑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아까 여기 계속 여기 대성산업이라는 거 띄워놨죠, 그죠? 이거 뭐냐면 오늘 26% 급등했어요.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가스거든요, 가스.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인데 이게 우리 방에서 오늘 다 팔았어요. 월요일날 3일 전에 매수한 건데 다 팔아버렸어요. 자, 수익률 자랑하기에는 뭐 30%도 수익이 안 돼요. 뭐 일주 매수한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괜찮은 수익인데 수익률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랑할 거면 더 센 거 갖고 왔겠죠, 그죠?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흥구석유,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중에서 흥구석유가 첫 상한가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번도 안 쉬고 쭉 5일 동안 올라갔어요. 5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일날 시작해서 딱 5거래일 동안 쭉 올라갔고 실제 고점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리고서 4일 동안 이렇게 횡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끝냈죠. 흥구석유가 올라가다가 딱 쉬는 순간 누가 왔죠? 중앙 에너비스. 그 이후로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뽑고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대성에너지. 다시. 흥구석유가 고점 찍고 쉬니까 바로 대성에너지 월요일날 상한가. 그리고 얘도 못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수요일이지. 수요일날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상한가. 요렇게. 네. 오늘은 상한가는 아닌데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어요. 대성산업. 밑에서 이제 희마리가 좀 없었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준비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준비 조금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네.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저희가 보시는 왜 다 팔았냐. 어제 휴니들 다 판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대량거래 나왔거든요. 이게 오후 1시 반쯤 돼가지고 다 매도하라고 했는데 저희 방 공식적인 수익률은 15%에서 20%예요. 네. 근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아요. 거래 터지겠더라. 거래는 터지는데 상한가 못 갈까봐 팔아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 급락했어요. 거의 마이너스 6%에 가까운데 거래량이 시간의 거래량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뭐 할까요? 번지점프 할 거예요. 번지점프. 우리 방 회원들 중에 혹시라도 대성산업 매도 사인 나갔는데 바빠서 일이 있어서 못 팔으셨다.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그냥 날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얘기해 드렸어요. 회원들 중에 만약에 오늘 매도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바빠서 못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오늘 전량 매도 했으니까 매도 사인 더 이상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파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번지 점프 할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침에 번지 점프 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흥구석유가 딱 월요일날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번지 점프 했잖아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어제 갔죠? 근데 오늘 아침에 고점을 약간 띄우긴 했지만 바로 음봉 떨어지잖아요. 시초가 대비. 이게 번지 점프예요. 대성에너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바로 꽂아버렸잖아요. 요즘에는요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수명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옛날에는 좀 더 먹죠. 뭐하러 급하게 팔아요. 그러면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잘하신다고.
부자 되실 거라고. 근데 요즘에 회원들이 뭘 급하게 팔아요, 더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화를 냅니다. 빨리 팔으라고. 요즘 시장이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매도 사인을 내요, 대동산업을. 회원들이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회사 좋은 것 같은데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역시 잘하신다고. 그럼 혼자 더 가져가 보시라고. 잘 되실 거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분들 실제로 잘 됐고. 요즘에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럽니다. 빨리 파시라고. 왜? 바로 끌고 내려가거든요. 네. 수명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휘니도 다 팔았다 그랬죠? 올라올 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아침에 바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옛날엔 이런 걸 즐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냥 팔으라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문자반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매도 사인 나올 때 절반 매도하라고 하면 절반 매도 반드시 하시고, 전량 매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야 돈이 잘 돌 뿐더러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힘들게 돈 벌어서 나중에 병 나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대량거래 터지고 그러면, 터지거나 터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팔아버립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다 파는 거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싫어요. 네. 시달리기 싫어서 요즘 팔아버립니다. 네. 대신에 이거 팔아갖고 딴 데 갈 때 많이 있으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돌고, 한국석유 있죠, 한국석유. 오늘 이게 남들 막 올라갈 때 안 간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15%까지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좀 풀렸어요.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들이 맨 마지막에 좀 약간 급락을 했거든요. 일부러 좀 약간 흔든 것 같은데, 요거는 3일 동안 단일가 거래였어요. 단일가 거래. 3일 동안 아예 못 갔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이거예요. 네.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올랐다가 내려가서, 네. 아예 안 올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H에너지화학은 상한가 없이 역배열 상태에서 자기가 올라갈 만큼 다 올라온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점이 대충 600원이죠? 상한가 없이 올라왔잖아요? 계속 거래도 터졌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저점 대비 70% 곱하시면 돼요. 대충. 그러면은 단기 꼭지예요. 여기서 더 가고 못 가고는 호재가 센 게 나오면 더 갈 수 있고, 아니면 다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계산하는 거는 대충 70% 잡으시면 돼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제 경험이에요. 경험인데 이거 잘 맞아요. 네. 누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제 이름 얘기하시면 돼요. 대충 70% 상한가 없이 올라가요. 600원에서 70%면 얼마일까요? 1020원. 근데 정확히 609원이니까 얼마겠어요? 네. 1030원이겠죠? 오늘 고점이 1033원이에요. 대충 맞다고. 네.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이건 저희 그 단톡방에 나갔던 건데, 여기도 수익이 한 50% 이상 난 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네. 아침에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파시라고 이거. 들고 있으면 아직도 들고 있으면 팔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쪽 안 끝났죠? 그리고 방산주에서는 휴니드만 지금 뽑아놨고요. 방산주 중에 아직 안 간 건 많습니다. 대신에 오늘 날아다니는 거랑 관련된 퍼스텍 드론 관련주는 좀 들었다 놨죠. 이거하고 이제 JCO는 상한가 같고, 네. 방산주는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 그거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어제 제가 막 가짜 뉴스 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병원 그 폭파된 게 나왔거든요. 그 소련 쪽에 소련 언론인들이 이제 러시아 언론 단체가 언론사에서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가자지구 병원이 찾아보세요. 나와요 지금 사진. 가자지구 그 병원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그 오발탄이 주차장에 떨어져서 자동차만 10여 대 불탔더라고요. 사람이 500명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작은 교회나 조그마한 성당 같은 데 있죠? 그런 주차장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거기만 불탔어요. 건물 멀쩡하고 건물 하나 깨진 것도 없어요.
하마스가 개수작하고 있는 개수작. 네. 선전선동. 공산당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만 몇 대 불타고 끝났어요. 근데 무슨 500명이 죽고 잔해에 깔렸으니까 무너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하마스가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게 이 방산주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중동에 이제 그런 전운이 구조가 되니까 방산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고유가 수혜주가 또 가스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쪽을 더 끝난 게 아니니까 더 하셔도 돼요. 네. 오늘 막 막판에 막 곡물 수혜주랑 뭐 빅텍 저런 거막 5%씩 떨어지고 막 그랬죠? 네. 휴니드 아까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지고, 그죠? 시간대를 볼까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시간에서 하락을 좀 했어요. 아까 대성산업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이제 휴니드는요, 시간에서 6% 급등만 합니다. 보이시죠? 장중에는 12% 급락했지만 시간에서 6%. 빅텍은 좀 올랐을까요? 빅텍도 한 2%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스페코 봅시다. 스페코 장중에 2% 소폭 하락했는데 시간에서 조금 올랐죠?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방산주가 튀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쪽 순환매를 잘 돌리시면 단기건 스윙이건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미리 약속이 잡혀 있는 거겠지만 2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사우디하고 카타르에 이제 국빈 방문하는 국빈.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급등했냐면 대성에너지고 히림, 네옴시티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막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15% 급등했어요. 저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했잖아요. 그때 음봉 맞고 떨어졌는데 언제 그랬냐는데 양봉으로 확 올려버리죠. 네. 손절하신 분들 후회 많이 하시겠어요, 그죠? 한미글로벌 여기도 이제 음봉 맞고 이제 전저점을 건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건 대통령이 살린 거지 뭐. 국빈 방문, 그죠? 데모도 이제 최근에 좀 떨어졌었는데, 네, 쫙 올려버리죠. 19% 이런 식으로 살립니다. 잘 보시면 최근에 추석 이후로 더 이상 안 빠졌어요. 버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주식들 개별주들 사실 바닥이 다 나왔어요. 바닥은 나왔는데 자꾸 저 금리가 자꾸 그냥 꿈찔꿈찔 거리니까 개미들이 이제 불안해서 던져서 신저점을 조금씩 더 갱신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바닥에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바닥이 안 나왔다? 미국의 채권 가격, 채권 금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올라가죠? 시간에서도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시간에서도요. 그럼 뭐예요? 테마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수익 아니잖아요. 현금만 100%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현금을 5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몰빵하지 마시고 종목 한 최소한 두세 개 이상 해가지고 뭘 사갖고 자꾸 매매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모든 신경을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깨졌던 거 다 회복이 되고요.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요,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부단히 멘탈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멘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좌가 맨날 수익이 나서 내 멘탈이 좋은 게 아니고 내 멘탈이 좋아야 계좌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주식은요, 이제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해요. 그런다니까.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이제 그런 방법과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막 움직이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렇죠? 네. 아까도 대성산업 월요일날 산 건데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팔아버렸다고 그냥. 미련 하나도 안 남아요. 내일 또 가도 상관없어요. 왜? 이 돈 갖고 또 딴 데 가면 되니까. 널렸어요 지금 살게.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나 저기 오세훈 씨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죠? 안 빠져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다. 자, 요즘에 대선주 얘기도 저기 못했죠, 그죠? 못 봤으네. 오늘 같은 날 4% 올라왔고요. 전혀 안 떨어져요, 추석 이후로. 태양금속 있죠? 오늘 4%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올라온 거 보세요. 오, 깡패요, 깡패. 금비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긴 하시지만, 그죠? 네. 안 떨어지잖아요. 네. 부방,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씨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PM풍년 올라가요. 조국, 화천기계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이 정도고요. 오세훈 씨, 진영폴리, 어우, 네. 살아있지. 그러니까 괜히 손절하지 마시고 멀쩡한 주식 팔아가지고 불안하다고 현금 들고 있지 마세요. 주식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다? 현금 100% 들고 있는 사람. 현금 10% 20% 들고 있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불안하다고 현금 100% 들고 있고 갈 것 같다고 주식 100% 들고 있다. 그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로 간다? 네. 카지노 가서 그냥 빨리 땡기고 빨리 끝나는 게 나아요. 빨리 털어먹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네, 이제 회개를 하거나 반성을 해야지. 네. 주식하면 그분들 큰일 나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세력이 일부러 흔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 중에 멘탈 완전 나가신 분들이 던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코스피 코스 양쪽 다 저렇게 하락을 하면 보나마나 100%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아서 그래요. 오늘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기관 욕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네. 근데 아시죠? 기관은 자기들이 팔았던 거 다시 산다 안 산다? 다시 사요. 산다니까. 네. 외국인은 거의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대로. 네. 기관은 팔았던 거 다시 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심심하고 자꾸 생각나잖아요. 내 계좌를 한번 쳐다보고 싶고 내 종목 걱정되기도 하고 하니까 뭐 하시라고요? 아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나무꾼이 도끼 들고 그죠? 네. 나무를 베고 또 나를 갈듯이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이럴 때 아셨죠? 네. 오늘 같은 날 저희 방에 신규원이 들어오셨어요. 신규원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같은 날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5년 전에 2018년에 그때 코스닥 지수 보여드릴게요. 날짜도 안 까먹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최악이었으니까 여기였어요. 2018년 10월 30일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앞에 바이오주 엄청나게 갔고요. 그 당시에 대북주 엄청나게 가고 나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트럼프 아저씨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싸웠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서로 막 죽인다고 서로 막 보복관세 때리고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해 버렸어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마이너스 30%, 40%씩, 30%, 40%씩 손실 났어요. 수익 난 거 다 사라지고요. 네.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회원 2명 들어왔다고. 그것도 1년 결제 끊고. 네, 그분들 아직도 기억해요. 한 분은 저기 그 본인이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셨고 한 분은 지금도 계세요. 필명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 죄송한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이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한 분 들어오셨거든요. 네. 네. 난 그분이 이분처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데서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멘탈 엄청 강하신 분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제 방으로 이제 오늘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살아남으세요. 응? 살아남으시라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세요. 아셨죠? 요즘에는 그죠? 네. 전쟁보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가난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말고요. 술 드시면은 자꾸 저기 막 계좌 생각나고 차트 생각나거든요. 술 많이 드시면 자꾸 기억력이 더 좋아져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잠이 안 오면 따뜻한 물로 사우나라도 하시든지 샤워를 하시든지 사우나를 가시든지 푹 주무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의 이제 급등주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러시면 제 뒤에 잠깐만요. 김 실장님 오늘 방송하시죠? 잠깐만요. 아씨 오늘 종목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좀 아쉬우시면 여기 김 실장님이 테마주 설명 굉장히 잘 하시니까 오늘 여기 전쟁 관련주 순환매하고 뭐 새로운 섹터 맞아요. 또 새롭게 올라온 또 저기 테마주들이 있는데 저 오늘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나가실 때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서로 힘내시라고 박수나 한번 쳐주시고 나갈까요? 저한테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네. 서로 힘내자고 특히 여기 유튜브 쪽에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네. 응원의 박수나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죠.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